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모든 대화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한 유형의 사람과 싸움을 붙었을 때에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후회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특별한 유형의 사람은 바로 초공감자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공감자를 공격할 때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쉬운 게임이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8가지의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전세는 반드시 역전되는지, 왜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산산조각 나버리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초공감자라면 왜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다시는 그 힘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야기는 부드럽지 않겠지만 정직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공감자를 먹잇감으로 삼을 때 그들은 또 하나의 손쉬운 희생자를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쉽게 혼란스러워하며 가스라이팅과 조종을 통해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초공감자는 완벽한 목표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연민이 많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 깊은 감정적 이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직관력과 같은 특성들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능력입니다. 초공감자는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패턴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별다른 증거 없이도 거짓말을 해독해냅니다. 관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를 진짜 혼란에 빠뜨리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초공감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면을 쓰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현실을 왜곡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낸 뒤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공감자를 건드렸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연기 뒤에 숨겨진 불안정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수치심으로 가득 찬 진짜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초공감자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어둠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거짓된 현실에 빨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게임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소리치거나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는 인정, 찬사, 통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깨달은 초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관찰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그들은 차분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초공감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끔찍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활한 조종, 잔인함, 내면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을 피해 달려온 진실과 마주하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고 발악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더 심하게 하고 도발하며 어떻게든 초공감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초공감자의 내면은 더욱 명확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면이 벗겨지고 초공감자가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보게 되면 더 이상 숨을 곳도 통제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초공감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짓도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초공감자가 그 어둠을 명확하고 차분하게 반사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 이상 자신을 보는 시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공감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면 뼈 속까지 그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이런 수준의 민감성은 종종 약점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군. 자신의 필요보다 내 필요를 우선시할 사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마음을 부술 사람. 그리고 한동안은 정확히 그렇게 흘러갑니다. 초공감자는 주고 또 주고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자와 얽히게 되면 그들은 공감자의 가장 큰 강점을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공감자들이 현실이 아닌 상대방의 잠재력을 본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죠. 공감자는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며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합니다. 어떻게든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공감자가 그 유독한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감자가 무너질 때 그것은 작은 균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완전한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잠재웠으며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신의 경계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커지고 고통이 너무 시끄러워질 때 그들은 산산조가 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공감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심하게 무너질지 모르지만 또한 누구보다 강하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감자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면 안개를 꿰뚫는 듯한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관계의 악순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 재건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일단 공감자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며 한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현명해지며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끝을 확인하려 매달리지도 않고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학대를 견뎠던 과거의 그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변화를 봅니다. 멀어진 거리를 감지하고 에너지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게임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 그 진화,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감자를 완전히 부서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땅에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감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알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혼돈은 그들에게 안식처와 같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도발하고 말을 가로채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신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 반응이 분노이든 상처든 혼란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조된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처음에 초공감자는 종종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내어줍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알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돈을 원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지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왜곡하고 논쟁을 유발하며 감정적인 수류탄을 던져 공감자가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자기의심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생각, 반응을 통제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드라마로 포장된 심리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초공감자가 반응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분노도, 눈물도, 애원도 아닌 바로 침묵으로 말입니다. 그 침묵은 수동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초공감자가 침묵을 선택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가면 뒤의 진실을 보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했으며 모든 조종과 가스라이팅의 순간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인 후입니다. 그 침묵은 각성의 결과이며 부정의 죽음입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크고 부인할 수 없는 주파수를 담고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라는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계략은 먹히지 않고 비난은 상처를 주지 못하며 감정적인 공격은 더 이상 멍들게 하지 못합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끝없는 기능 장애 대신 온전한 정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공감자가 조용하고 차분한 무관심으로 관계를 끊어낼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바로 고요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감정적인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쫓기지도 않고 연기할 무대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의 부재 속에서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사랑폭탄을 퍼붓고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 것입니다. 울거나 약속을 하거나 심지어 가짜 취약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감자를 다시 순환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공감자의 침묵은 그들의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초공감자가 반응이 아닌 경계선으로서 침묵을 선택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 깊은 공감, 열린 마음, 인내심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한때 당신 안의 선함을 보아주었고 다른 모든 이가 떠났을 때도 곁을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 당신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조용히 선택합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선은 이협이자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들이 통제하고 조종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자가 치유를 통해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갑자기 책임감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공감자가 너무 예민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감정적이라고 몰아붙이며 반격합니다. 하지만 초공감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계선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경계선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항상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관계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공감자는 슬픔 대신 안도감을 느낍니다.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자신들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평생 후회하게 될 손실입니다. 초공감자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깊은 수준의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느끼고 진실되지 않은 감정을 감지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의도를 봅니다. 처음에는 이 능력이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적인 가면과 그 아래 숨겨진 공허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인식이 저주가 아니라 나침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초공감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려 하는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훤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암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힘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초공감자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진실이 드러나면 환상은 힘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아지고 그들의 모든 힘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초공감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추악함을 보았고 그 이미지는 영원히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초공감자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비밀, 즉 자신들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를 폭로할 유일한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며 당신의 진실이며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힘을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모든 대화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한 유형의 사람과 싸움을 붙었을 때에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후회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특별한 유형의 사람은 바로 초공감자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공감자를 공격할 때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쉬운 게임이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8가지의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전세는 반드시 역전되는지, 왜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산산조각 나버리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초공감자라면 왜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다시는 그 힘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야기는 부드럽지 않겠지만 정직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공감자를 먹잇감으로 삼을 때 그들은 또 하나의 손쉬운 희생자를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쉽게 혼란스러워하며 가스라이팅과 조종을 통해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초공감자는 완벽한 목표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연민이 많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 깊은 감정적 이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직관력과 같은 특성들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능력입니다. 초공감자는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패턴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별다른 증거 없이도 거짓말을 해독해냅니다. 관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를 진짜 혼란에 빠뜨리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초공감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면을 쓰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현실을 왜곡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낸 뒤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공감자를 건드렸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연기 뒤에 숨겨진 불안정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수치심으로 가득 찬 진짜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초공감자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어둠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거짓된 현실에 빨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게임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소리치거나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는 인정, 찬사, 통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깨달은 초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관찰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그들은 차분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초공감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끔찍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활한 조종, 잔인함, 내면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을 피해 달려온 진실과 마주하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고 발악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더 심하게 하고 도발하며 어떻게든 초공감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초공감자의 내면은 더욱 명확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면이 벗겨지고 초공감자가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보게 되면 더 이상 숨을 곳도 통제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초공감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짓도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초공감자가 그 어둠을 명확하고 차분하게 반사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 이상 자신을 보는 시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공감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면 뼈 속까지 그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이런 수준의 민감성은 종종 약점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군. 자신의 필요보다 내 필요를 우선시할 사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마음을 부술 사람. 그리고 한동안은 정확히 그렇게 흘러갑니다. 초공감자는 주고 또 주고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자와 얽히게 되면 그들은 공감자의 가장 큰 강점을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공감자들이 현실이 아닌 상대방의 잠재력을 본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죠. 공감자는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며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합니다. 어떻게든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공감자가 그 유독한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감자가 무너질 때 그것은 작은 균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완전한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나르시시스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잠재웠으며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고 자신의 경계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커지고 고통이 너무 시끄러워질 때 그들은 산산조가 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공감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심하게 무너질지 모르지만 또한 누구보다 강하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감자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면 안개를 꿰뚫는 듯한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관계의 악순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누군가를 고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 재건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일단 공감자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며 한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현명해지며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끝을 확인하려 매달리지도 않고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학대를 견뎠던 과거의 그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변화를 봅니다. 멀어진 거리를 감지하고 에너지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게임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 그 진화,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감자를 완전히 부서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땅에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감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알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정적인 혼돈은 그들에게 안식처와 같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도발하고 말을 가로채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신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 반응이 분노이든 상처든 혼란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조된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처음에 초공감자는 종종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내어줍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알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돈을 원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지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왜곡하고 논쟁을 유발하며 감정적인 수류탄을 던져 공감자가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자기의심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생각, 반응을 통제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드라마로 포장된 심리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초공감자가 반응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분노도, 눈물도, 애원도 아닌 바로 침묵으로 말입니다. 그 침묵은 수동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초공감자가 침묵을 선택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가면 뒤의 진실을 보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했으며 모든 조종과 가스라이팅의 순간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인 후입니다. 그 침묵은 각성의 결과이며 부정의 죽음입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크고 부인할 수 없는 주파수를 담고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라는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계략은 먹히지 않고 비난은 상처를 주지 못하며 감정적인 공격은 더 이상 멍들게 하지 못합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끝없는 기능 장애 대신 온전한 정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공감자가 조용하고 차분한 무관심으로 관계를 끊어낼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바로 고요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감정적인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쫓기지도 않고 연기할 무대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의 부재 속에서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사랑폭탄을 퍼붓고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 것입니다. 울거나 약속을 하거나 심지어 가짜 취약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감자를 다시 순환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공감자의 침묵은 그들의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초공감자가 반응이 아닌 경계선으로서 침묵을 선택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 깊은 공감, 열린 마음, 인내심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한때 당신 안의 선함을 보아주었고 다른 모든 이가 떠났을 때도 곁을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이 이제 당신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조용히 선택합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선은 이협이자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은 그들이 통제하고 조종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자가 치유를 통해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갑자기 책임감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공감자가 너무 예민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감정적이라고 몰아붙이며 반격합니다. 하지만 초공감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계선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경계선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항상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관계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공감자는 슬픔 대신 안도감을 느낍니다.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자신들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평생 후회하게 될 손실입니다. 초공감자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깊은 수준의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느끼고 진실되지 않은 감정을 감지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의도를 봅니다. 처음에는 이 능력이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적인 가면과 그 아래 숨겨진 공허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인식이 저주가 아니라 나침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그들의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초공감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려 하는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훤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암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힘을 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초공감자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진실이 드러나면 환상은 힘을 잃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아지고 그들의 모든 힘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초공감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추악함을 보았고 그 이미지는 영원히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초공감자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비밀, 즉 자신들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를 폭로할 유일한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며 당신의 진실이며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힘을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모든 대화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유독 한 유형의 사람과 싸움을 붙었을 때에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후회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특별한 유형의 사람은 바로 초공감자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께 지혜를 나누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공감자를 공격할 때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쉬운 게임이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8가지의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전세는 반드시 역전되는지, 왜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산산조각 나버리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초공감자라면 왜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다시는 그 힘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야기는 부드럽지 않겠지만 정직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초공감자를 먹잇감으로 삼을 때 그들은 또 하나의 손쉬운 희생자를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쉽게 혼란스러워하며 가스라이팅과 조종을 통해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초공감자는 완벽한 목표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연민이 많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 깊은 감정적 이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직관력과 같은 특성들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능력입니다. 초공감자는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패턴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별다른 증거 없이도 거짓말을 해독해냅니다. 관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를 진짜 혼란에 빠뜨리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초공감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면을 쓰고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현실을 왜곡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낸 뒤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공감자를 건드렸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화려한 연기 뒤에 숨겨진 불안정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수치심으로 가득 찬 진짜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초공감자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어둠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거짓된 현실에 빨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게임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소리치거나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는 인정, 찬사, 통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깨달은 초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관찰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그들은 차분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초공감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끔찍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활한 조종, 잔인함, 내면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을 피해 달려온 진실과 마주하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고 발악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더 심하게 하고 도발하며 어떻게든 초공감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초공감자의 내면은 더욱 명확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면이 벗겨지고 초공감자가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보게 되면 더 이상 숨을 곳도 통제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초공감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짓도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초공감자가 그 어둠을 명확하고 차분하게 반사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 이상 자신을 보는 시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후회가 시작됩니다. 공감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을 흡수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면 뼈 속까지 그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이런 수준의 민감성은 종종 약점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군. 자신의 필요보다 내 필요를 우선시할 사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마음을 부술 사람. 그리고 한동안은 정확히 그렇게 흘러갑니다. 초공감자는 주고 또 주고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자와 얽히게 되면 그들은 공감자의 가장 큰 강점을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공감자들이 현실이 아닌 상대방의 잠재력을 본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죠. 공감자는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며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합니다. 어떻게든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공감자가 그 유독한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감자가 무너질 때 그것은 작은 균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완전한 붕괴입니다.